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5.18 막말과 관련해서 징계 심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적절한 수위라고 보는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5.18 망언과 관련해서는 지만원 씨를 초청해서 5.18 공청회를 주최했던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한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에게는 징계 절차를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당 안팎에서는 이렇게 세월호 망언을 감싸면서 또 황교안 대표 때리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홍문적 의원은 우리 식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홍준표 전 대표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시류에 영합한다고 얘기했죠. 보수 유튜브 운영하죠. 칼럼니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정규재 씨는 황교안 전 총리, 대독 총리였는데 배신자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먼저 관련된 발언 보시죠. 예,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보류만 된 겁니다. 그때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운명인지 숙명인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타이틀을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덕입니다. 쓸쓸합니다. 많이 외롭습니다. 저에게 무수히 펼쳐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당의 결정에 순연하게 따르겠습니다. 최고위원 그 자리에 대해서 의견. 그거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아직 들은 바가 없고요. 어쨌든 제가 입장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추후 입장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유족들이나 이런 그만하시죠. 예. 예,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정태근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징계 수위 이전에요. 저 문제가 실제로 국민들한테 또 자유한국당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2월 두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여론조사 한번 쭉 봤거든요. 리얼미터에. 근데 5.18 발언 논란이 있을 때가 대략 한 3.7%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석 대변인 발언, 반미특위 발언 나왔을 때는 한 1.5% 정도가 빠졌어요. 그런데 세월호 발언이 나왔을 때는 무려 5.1%가 빠졌습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나 그 당을 지지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컸던 게 이번에 세월호 발언이었고.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5월 달에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오늘 3개월 당원권 정지 또 경고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5.18 묘역에 묻혀 계신 5월 광주 영령들은 저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 저런 정도로 징계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 내년 총선 그리고 차기 대권 행보를 하면서 가서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과감히 광주에 가자라고 하는 결정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어떤 자세로 가냐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징계를 가지고 과연 거기에 떳떳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정 교수, 지난번에 이종명 예,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됐죠. 아직 제명 처분은 그러니까 윤리에서는 그렇게 예.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 네. 의원총회에서 결직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원내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차일피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술래 최고위원과 지금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오늘 지금 그러니까 징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김술래 최고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3개월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정치인들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의 재선 여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3개월 당원권 정지됐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 받는데 큰 하자가 없다. 물론 약간 정성적인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징계받은 사유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징계를 내린 거 보면 오히려 김술래 최고한테는 상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상 훈장을 달아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김민태 의원 같은 경우는 경고거든요. 경고는 거의 하나마나한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밥서 비대위가 보여줬던 그 정도의 결연함조차도 못 미치는 그 일을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이 결과 보면서 떠오른 하나의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5.18 폄훼 발언이 나왔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자제분인 김현철 씨가 우리 아버지 사신부터 자유한국당에서 그랬죠. 내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내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5.18일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하고 단죄를 한 것은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실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한테 체면을 세우는 그런 행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유한국당은 그런 체면도 몰수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 수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오늘 저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5.18 때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면 어떤 장면이 그려질지 벌써부터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제가 확정하지는 않았죠. 네, 만약 검토한다고 내려간다면 하던데요. 네. 제가 이제 판넬에 쓴 게 문의는 징계인데 사실상 내용은 달래기다 이렇게 썼는데요. 예. 우선 유감스러운 거는 저 정도 징계를 하려고 지금 거의 2개월 넘는 시간을 끌었나. 이게 한편으로는 저런 망언을 지탄하는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당내 의견 눈치를 본 거예요. 특히 지난 전당대회 때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위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눈치를 보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도 딱 그 절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당원권 정지라는 형식을 취하되 내년 총선 출마라든지 또 최고위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라든지 이거엔 별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건 징계가 아니죠. 경고라는 건 구두상 경고를 한 것뿐이니까 걱정되는 점은 이번에 이제 세월호 망언이 있었는데요. 세월호 망언에 대해서도 지금 두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강도가 상대적으로 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 높은 징계가 이루어지고 정진석 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아닌 징계를 내리는 이런 식으로 또다시 한편으로는 국민 눈치를 보고 또 그의 여론에 부응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실상은 당내의 강경한 여론, 벌써부터 당내의 강경한 여론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만족시키겠다라는 식의 굉장히 절충적인 대응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해놓고 5.18 기념식장에 가서 또 5.18 묘지를 참배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윤기찬 대변인께는 궁금한 걸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으면 최고위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고위원 지위는 당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 같은 기간 동안에 아마 직이 정지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이건 물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연결이 여의치 않아서 확인 못했고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는 당원권 정지가 되면 최고위원 자격도 조금 정지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당원 당규를 쭉 살펴봤는데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간접적 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만 최고위원직이 박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황교안 대표가 지금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던데 혹시 결정됐습니까? 아직은 결정됐다는 소식은 못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서
윤기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경고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직접 참석한 것도 아니고 이 어떤 그 화면으로 얘기를 했고 축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발언 수위도 뭐 그렇게 센 수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술래 의원의 경우에는 제 예상보다 좀 많이 적게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징계 사유를 보면 극히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 저희 그 당헌 당규에 규정된 징계 사유입니다. 예. 이제 그런 뭐 최고위원회 당선되면서 어떤 민심을 보고 그 뒤에 지지율 이런 걸 보고 그게 징계에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원래 2월 달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와서 징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징계가 빨랐으면은 당권 정지라는 징계 개월수가 사실은 뭐 5개월 했어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정도인데 지금 만약에 5개월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예. 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형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보여주기 쇼 아니었나라고 보고요. 지금 어찌 보면 그 아까 김순례 의원 말씀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유족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럼 아유 상처를 줘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뭐 그만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어떤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징계 이거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징계 윤리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자유한국당 비협조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5.18 부분이 이제 5.18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5.18을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회 윤리위라든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 이런 거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 오늘 징계안과 그나마 좀 더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최경철 의원. 저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황 판단, 그런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국당을 보면서 한국당은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19 59주년 혁명은 한 기념일이었는데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민이 일어나서 권위주의 정권을 쫓아냈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4.19 혁명이 그랬고요. 그리고 부마 항쟁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를 밑거름으로 해서 1987년에 민주화 대투쟁이 일어나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호원이 그 당시에 체육관 선거를 벌이고 직선제 개헌이 통과가 됐죠. 그러한 아주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가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가치가 뭡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붙여놨는데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도도한 투쟁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한국당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가 부족하다. 그 공부를 한다면 오늘과 같은 징계가 안 나왔을 텐데 한국당은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18 망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징계가 내려졌고 이제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서는 징계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당내 일부에서 그리고 또 밖에서 그 막말을 보호한다고 할까요?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현 자체도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께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 보호해 주셔야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이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전 교수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런 판넬, 발언 영향을 좀 예. 미칠까요? 판넬에 제가 이렇게 그 속담을 썼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예.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 태도를 본다고 한다면 이번 세월호에 대한 막말도 뭐 징계 뭐 이거에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홍문종 의원이 오늘 어제죠. 어제 그 이 최고 중진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상당히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이익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 그게 거의 공감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 전쟁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만들어진 세월호 특조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끊임없이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월호 유가족과 그게 그 공감하는 국민들을 바로 적으로 봤기 때문에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기무사를 동원해서 일일이 사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이 전쟁 발언이 어제 또 나왔는데도 당내에 어떠한 반발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차명진, 정진석 두 사람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자유한국당 내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변화냐면 황교안 대표가 안착을 하면서 황교안식의 정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속내라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에 좀 그 치우쳐져 있는 분들의 속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년 총선 그리고 스스로가 대권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명료하게 사과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차 교수가 얘기했듯이 적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만 쳐다보고 발언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가 아니라 자기가 서 있었던 과거를 놓고 계속 그 입장에 서서 발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름지기 정치는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그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뭐 몇 분이 얘기하시는데 저런 얘기들을 무시하고 당초의 약속대로 분명한 징계를 하고 가면 자유한국당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거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의 승리도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